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완전식품, 계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그 익숙함에 속아 계란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계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매일 아침에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계란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계란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작지만 알찬 계란 한 알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자동차의 필수 부품이 모두 필요하듯이 단백질도 필수 아미노산 9개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계란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먹은 그룹이 베이글을 먹은 그룹보다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했고 체중과 체지방 감소에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의 일부를 계란으로 대체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A, B, D, E 같은 중요한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눈, 피부,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계란 흰자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데 계란은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른 단백질 공급원보다 체내 이용률이 높은데요. 고기, 생선, 콩과 비교했을 때 94%의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란을 좋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잘 흡수되는지 나타내는 흡수율을 고려하면 계란은 단연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 똑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좋은 것을 고르고 싶으시죠? 제가 계란을 고르는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계란 제대로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산란일자 확인하기. 계란에 적힌 숫자를 살펴보세요. 맨 앞에 4자리 숫자가 산란일자예요. 앞 2자리는 월, 뒤 2자리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뒤의 숫자는 닭의 사육 환경을 알려주는데요. 1번은 박목장, 2번은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닭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랍니다. 2. 세척란과 비세척란 구분하기. 마트에 가보면 계란이 냉장고에 있기도 하고 상온에 있기도 하죠. 세척란은 껍데기를 깨끗이 씻은 계란이라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해요. 비세척란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역시 냉장 보관이 좋답니다. 3.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 흔히들 유정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영양가가 비슷해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무정란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4. 품질 인증 마크 살펴보기. 계란 포장지에 있는 마크들 보신 적 있으시죠? 무항생제 마크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닭의 계란이라는 뜻이고 유기농 마크는 유기농 사료를 먹인 닭의 계란이에요. 동물복지 인증은 닭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5. 육안으로 확인하기. 계란 표면이 반들반들한 것보다는 약간 까칠한 것이 더 신선해요. 흔들어 봤을 때 묵직하고 출렁거림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6번째, 등급 확인하기. 계란은 품질에 따라 1+ 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뉩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계란은 1등급 이상이에요. 7번째, 올바른 보관 방법.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보관하지 마시고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다른 음식의 냄새가 배는 것도 막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계란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트에 가시면 자신있게 계란을 고르실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해 좋은 계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심장학회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두 개 정도의 계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방목한 닭이 낳은 계란이 사료를 먹인 닭보다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가능하면 방목한 닭이 낳은 계란을 선택하세요. 날계란보다 익힌 계란이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익힐 때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계란 껍질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익히실 때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고 껍질은 꼭 씻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방법은 삶거나 굽거나 프라이로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계란 후라이 모두 각기 다른 영양소 함량을 가지는데요.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칼로리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기름을 두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단백질 섭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와 콜린 같은 영양소들도 삶은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로 먹을 때 모두 비슷하게 10에서 15% 정도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계란말이나 오믈렛도 비슷합니다. 반숙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소 파괴가 덜하므로 10분에서 12분 정도 삶는 것이 좋습니다. 완숙으로 먹어야 한다면 14분에서 16분 삶아주세요. 계란 섭취 시 주의사항. 계란을 드신 후 바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설사나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란의 단백질을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계란을 섭취한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의 효능이 감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계란. 계란을 먹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계란 섭취를 제한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필요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어 균형을 맞춥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30%는 콜레스테롤에 민감하여 계란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계란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에 민감하신 분들은 계란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개의 계란 노른자에는 185에서 24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계란 노른자를 하루에 1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을 수 있어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분들은 하루에 2개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계란 흰자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 계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계란에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레시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레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되면 콜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뇌의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린은 뇌의 기능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콜린은 이러한 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취와 피로해소와 계란,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은 어디에서 분해되는지 아시죠? 바로 간에서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란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메티오닌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계란 프라이 또는 스크램블 에그와 같은 간단한 조리법으로 계란을 드시면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에는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BCAA로 불리는 발린, 류신, 이소류신, 아르기닌 등이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어 피로를 해소시키고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일본 홋카이도 교육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달 동안 계란 흰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 계란을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중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중 40%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근육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근육이 중요합니다. 사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75%는 근육에서 소비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건강할수록 혈당 관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계란은 근육뿐만 아니라 중년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계란은 예전에는 부유한 집에서만 즐겨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죠. 이어서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식품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식품. 계란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나 가공육 같은 음식과 함께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치즈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지방과 함께 계란을 많이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추가하거나 토마토와 함께 요리하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1. 녹차와 홍차. 계란과 녹차 또는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녹차나 홍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탄닌 성분은 또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 흡수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물이나 허브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를 마시고 싶다면 계란 섭취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두유. 두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유에는 라이신과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두유 대신 아몬드 우유나 다른 식물성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계란과 잘 어울리며 영양소 파괴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3. 감.
계란과 감을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메스꺼움, 두통 등의 급성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감을 피하고 다른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나 사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브로콜리, 베리류, 통곡물빵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많아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넣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계란과 함께 팬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계란 프라이와 함께 샌드위치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 채소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시금치의 철분은 혈액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A와 C도 풍부해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기 좋은 방법은 시금치 오믈렛입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계란과 함께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K가 풍부하고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균형 있게 보충됩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려면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토스트 위에 얹고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보카도를 으깨서 계란 샐러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한 채소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주며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계란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려면 베리와 계란을 함께 넣고 만든 스무디가 좋습니다. 계란 흰자를 추가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또는 베리류를 계란 요리와 함께 곁들여서 디저트로 드셔도 좋습니다. 통곡물빵은 섬유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통곡물빵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통곡물빵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려면 통곡물빵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고 아보카도, 토마토 등을 함께 올려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통곡물빵을 구워서 계란 샐러드를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섭취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음식들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 제대로 고르는 방법부터 계란 섭취 방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식품,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